안녕하십니까. 13주차입니다. 자, 이제 12주차부터는 우리가 지금까지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실천의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문, 예술, 나를 돌아보고 또 예술을 통해서도 나를 성찰하고 또 나의 감성 지능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강의 컨텐츠가 제공되고 있고요.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 13주차에는 내 삶을 설계하기라고 하는 다소 희망찬 실천적인 주제가 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도 나왔어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 무기력하십니까? 무기력감에 빠지셨습니까? 자, 나의 삶은 다른 사람이 살아주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는 한 번뿐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수동적 역할을 하고 타율적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 마음속의 자동적인 자아는 인생에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고 바꾸려고 애쓴다고 해서 인생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속삭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기도 하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더라도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수동적인 삶에 안주하기 쉽습니다. 게다가 매스컴은 돈에 집착하고 현재를 즐기는 삶을 행복한 삶인 것처럼 포장하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 만족하도록 끊임없이 설득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꿈꾸기도 합니다. 현재를 즐기는 삶이 행복한 삶인 것처럼 현재의 삶에 익숙해져 삶을 바꾸려는 시도조차 해보지 않거나 편안한 삶에 취해서 어떤 열정도 느끼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고 이때가 우리의 삶을 다시 설계할 때입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것에 순응하도록 배웠습니다. 그리고 매스컴과 물질에 대한 욕망을 일으키는 자본주의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해지기도 하고요. 이러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내 삶의 주인은 나고 한 번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삶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면 늘 이렇게 무기력한 매일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각자가 뭔가를 잘하는 것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 이 사회에서는 지금 세대들은 엄청난 부를 가졌거나 인기를 가졌거나 하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나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지기도 하지요. TV를 많이 보는 사람일수록 가상적인 상황에서 부유하거나 매력적인 사람들을 더 자주 만나게 되고 또 그들의 경제력이나 인기를 과대평가하고 하지만 자신의 가치는 평가절하하여 무기력해지기 쉽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 이렇게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은 여러 가지 우리 사회적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었고요. 무기력에서 그만 탈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시작하기. 무기력한 사람들은 일단 내 상황에 순응하고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동기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희망도 갖기 어려워요.
이때 그냥 어떤 행동이든 일단 시도하면 생각이 자극이 되고 감정이 느껴지면서 새로운 시도를 할 동기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가끔은 작은 기쁨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 순간의 감각에 집중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다시 느끼려고 노력하면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길가에 피어있는 작은 꽃이나 음식점 아주머니의 작은 친절에서도 우리는 작은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감정을 다시 느끼려고 하면 우리가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둘째, 이전에 기쁨이나 즐거움을 주었던 일을 하나씩 기억해보고 그것을 다시 시도할 계획을 세워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달리기를 했을 때 기분이 좋았다면 꾸준히 달리는 사람들의 유튜브를 찾아보거나 달리기에 필요한 옷이나 운동화를 검색하거나 같이 달리는 친구를 찾는 등 작은 목표를 세운 후에 하나씩 시도해 보는 겁니다. 작은 목표는 이루기 쉽고 성취하면 만족감이 증가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한 동기도 생기고 자신감도 높아집니다. 자, 이제 연습 활동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하루 동안 접하는 일 대부분은 매일매일 하는 그냥 일상적인 것들이고 그런 일에서 재미있거나 활기를 주는 면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을 따분하고 지루하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일이라도 거기에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면 삶의 활기를 찾고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마법의 하루를 만들어 볼까요? 우선 일주일 중에서 하루를 마법의 하루로 정해서 하루 종일 자신이나 타인 그리고 상황의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 봅시다. 자, 그럼 우리 오늘 한번 해볼까요?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의 일상에서 자신이나 타인 그리고 이 상황에서 긍정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날씨, 이렇게 화창한 날씨 혹은 비가 오는 날씨, 구름이 낀 날씨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또, 오늘 기기가 잘 되어서 영상도 잘 시청할 수 있고,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영상이지만 만나는 거, 또 소통할 수 있는 기기가 있다라는 거, 또 내 옆에, 누가 있다라는 것, 존재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말하려고 노력해 봅시다. 이렇게 마법의 하루를 보내고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을 소재로 글도 써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뇌에는 무엇인가를 좋아하는 것과 무엇인가를 원하는 곳은 반응이 달라요. 좋아하는 것과 원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과 원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데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즐겁게 살 수 있지만 쉽지는 않죠. 예를 들면 게임을 좋아해서 프로그래머가 되거나 그림을 좋아해서 화가가 될 수 있지만 누구나 그런 삶을 살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상이 주어지기 시작하면 이 좋아하는 감정은 줄어들고 좋아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만약에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내가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원하는 것이 될 수 있지만 좋아하는 감정은 이제 줄어드는 거죠. 좋아하는 감정은 줄어들다 말이에요. 그래서 원하지 않고 좋아할 수만 있으면 천국이다. 좋아하지 않으면서 원하기만 하면 지옥이다. 할 수 없이 다니는 직장이 예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은 대부분 이 후자에 속하지요. 좋아하는 것과 원하는 것을 함께 이루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첫째, 지금 자기가 하는 일에서 감사할 만한 것을 찾아봅니다.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세상을 살면 좋겠지만 일을 바라보는 관점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의 내용이나 그 이유를 생각해 보고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자신의 관심사나 가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찾아보는 거죠.
자신의 일을 가족의 행복이나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하는 것과 관련 지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자신의 일상에 소소하지만 좋아하는 일을 더해서 일과 즐거움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 음악 모임을 만들어 보거나 일을 끝난 후에 취미를 새롭게 시도해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상에서 워라밸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 일상에서 일과 즐거움의 균형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무기력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일과 즐거움 간의 워라밸을 유지하는 방법.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나 활동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는 겁니다. 퇴근 후에 동료들과 술 마시는 것을 지겨운 직장 생활에 대한 보상이라고 여겼다면 동료들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삶에 에너지를 부여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적당히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음주는 적당히 해야 되고요. 적당히 해야 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바는 그러한 새로운 의미를 찾는 것을 개인적으로 개인의 가치나 어떤 취미나 또 다른 어떤 형태의 활동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동료들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것도 좋지만 네, 적당히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죠. 네. 자, 그다음 둘째. 일상에서 좋아하는 활동의 비율을 높이는 계획을 세워봅니다. 과거에 좋아하고 즐겼던 활동들도 생각해서 목록을 만들고 즐거움과 현실성을 평가한 후에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활동을 현재 삶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 자, 그 다음 삶의 목표를 찾기. 사람들은 무언가를 시도해 보려고 하다가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을 길게 보고 실패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위한 배움의 기회로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무엇이든 시도해서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겪는 실패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려면 우리는 삶의 방향과 의미를 부여하는 분명한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실패하더라도 무기력해지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연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고민스러울 때는 자신의 행동의 방향과 의미를 부여하는 삶의 목표를 찾을 필요가 있는데요. 삶의 목표라고 하면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할 때 이러한 삶의 목표를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선택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자신에게 왜? 라는 질문을 해보고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답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목표가 분명해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나는 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가? 왜냐하면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왜 좋은 직장을 얻고 싶은가? 왜냐하면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왜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싶은가?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다. 자, 요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삶의 목표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삶의 목표를 찾아보는 거 한번 해볼까요? 첫째, 나에게 가장 고민이 되는 선택을 떠올린다. 가장 고민이 되는 선택이 뭘까요? 네. 둘째,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자신에게 묻고 왜냐하면 이라고 답을 한다. 셋째,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을 어느 정도 납득되는 답을 얻을 때까지 반복한다. 넷째, 얻어진 답을 간단하게 글로 쓴 후 의미 있는 삶의 목표로 정한다. 생각이 막 나십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들은요. 내가 바라는 나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는 나로 살아가기. 내가 바라는 나로 살아가기.
우리의 삶은 유전과 환경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유전적 특성의 영향을 받는 성격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행복과 성공을 비교적 쉽게 이루지만 또 어떤 사람은 사소한 실패로도 쉽게 절망할 수 있습니다. 신경 과민성이 높은 사람은 사소한 일에 예민하고 부정적 감정을 쉽게 느끼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서 성공과 행복을 이루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삶이 극적으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나쁜 환경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은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쉽고 그만큼 성공이나 행복을 이루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유전과 환경의 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객체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삶의 주체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의 주체이며 어떤 삶을 살지는 자신이 결정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격 검사를 해보는 것보다 자신의 현재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더 쉬운 방법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늘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한다면 굳이 성격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개방성이 높은 성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뭐뭐뭐를 하고 싶다,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살아가는데 이것을 퍼스널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퍼스널 프로젝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원하는지를 나타내고요. 퍼스널 프로젝트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싶다와 같은 개인적인 프로젝트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라고 하는 사회적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특히 퍼스널 프로젝트는 지속적이고 고유한 행동이기 때문에 오늘 갑자기 누구를 만나고 싶다라는 거는 퍼스널 프로젝트가 아니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원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지속적이라는 것은 유사한 상황에서 비슷하게 행동하는 것. 고유하다라는 것은 타인과 다른 이유로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누구나 회사를 다니지만 어떤 사람은 생계를 위해서 하고 어떤 사람은 성취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다닌다는 것. 지속적이라는 것, 고유하다라는 것이 퍼스널 프로젝트에 속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퍼스널 프로젝트는 일, 학업, 놀이, 대인관계, 건강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사회적 역할과 개인적 욕구를 반영합니다. 일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을 말하고 놀이는 즐거움을 찾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대인관계는 인간관계에서 긍정적 감정을 느끼기 위한 활동, 건강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을 위한 활동을 말하는데 일, 놀이, 대인관계, 건강 영역에서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퍼스널 프로젝트를 들여다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나의 퍼스널 프로젝트 확인하기 한번 해볼까요? 나의 퍼스널 프로젝트를 확인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찾아봅시다. 첫째, 최근 3달 동안 내가 했던 일 중에서 일이나 학업, 그 다음에 놀이, 노는 것, 대인관계, 건강 영역 이런 생각나는 것을 퍼스널 프로젝트의 목록을 작성해 봅니다. 그래서 그 목록을 살펴보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짧은 글을 써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퍼스널 프로젝트에 대해서 만족할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데 프로젝트에 대한 만족도는 의미, 긍정성, 관계성 등 3가지 평가 기준에 달려 있습니다. 퍼스널 프로젝트에 대한 만족도 평가 기준은 이 프로젝트는 나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나,
예를 들면 친구와 술 마시기와 가족과 함께 여행하기. 요거 두 개 중에 얼마나 나에게 의미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는 얼마나 즐거운가. 집안 청소하기와 가족과 함께 여행하기 등 두 개 중에서. 그 다음 이 프로젝트는 얼마나 지지를 받는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좋아해줄수록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아내를 좋아하는 남편 되기, 혼자만의 시간 가지기 프로젝트. 자, 이 두 가지 중에 다른 사람들도 얼마나 지지를 해주는가. 요거에 따라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만족도 평가 기준이 만족도가 달라지는데요. 나의 퍼스널 프로젝트를 지금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목록 중에서 중요도 순으로 10개의 프로젝트를 골라서 의미, 긍정성, 그리고 관계성 측면에서 10점 만점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만족도를 보여주는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서 자신이 어떤 프로젝트에 가장 만족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교재 222페이지부터 제11장 새로운 삶의 설계 1번 삶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2번 무기력에서 탈출하기 3번 내가 바라는 나로 살아가기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퍼스널 프로젝트라는 것도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활동이었고요. 연습 11-5페이지는 230페이지에 계속 있습니다. 230페이지에. 자, 그래서 지금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퍼스널 프로젝트 목록 중에서 평가를 해보고 내 삶에 대한 만족도를 보여주는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서 내가 전반적으로 삶에 대해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보는 기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 삶에 에너지를 주기입니다. 삶이 너무 단조롭고 무의미하다고 느껴지면 삶에 에너지를 줄 수 있는 퍼스널 프로젝트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새로 시도할 퍼스널 프로젝트를 선택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일시적인 즐거움을 주는 프로젝트보다는 자신에게 즐거움과 의미를 함께 주는 프로젝트를 찾아보는 겁니다. 게임을 하거나 TV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랑 테니스나 악기를 배우는 것이랑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일시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것보다는 자신에게 즐거움과 의미를 함께 주는 것. 그 다음 둘째, 자신의 성격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됩니다. 신경 과민성이 높은 사람은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 작은 퍼스널. 성실성이 높은 사람은 분명한 목표가 있는 프로젝트. 외향성이 높은 사람은 대인관계를 포함하는 프로젝트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퍼스널 프로젝트를 찾는 거를 한번 해보십시오. 일, 대인관계, 취미, 건강, 내면 등의 영역에서 새롭게 시작할 그 퍼스널 프로젝트를 가능한 한 많이 계획해 보십시오. 자격증 따기, 악기 배우기, 새로운 모임 가입하기 등등입니다. 둘째, 새로운 퍼스널 프로젝트에 대해서 즐거움과 의미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표시하고 합산한 뒤에 총점을 맞추어서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정한 후에 자신의 성격에 잘 맞는지 판단하고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셋째, 선택한 프로젝트의 긍정적인 제목, 아침에 조깅하는 모임에 참여하는 프로젝트라면 상쾌한 아침바람 맞아보기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언제부터 시작할지, 어떤 자원이 필요할지, 그리고 장애물은 없는지 살펴보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3주차 첫 번째 시간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